자,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토지 할 때 그는 뭐다? 타인을 말해요. 암놈 타인을 그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읽을 때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이렇게 읽지 말고 타인 토지를 이렇게 읽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면 지상권의 내용은 뭐다? 결국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놈이죠. 그러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구나.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 뭔 말일까요? 이해 가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제 설명 아직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법 전문이나 어떤 내용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소설책은 그렇지 않죠. 소설책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계속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2개가 있어. 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돌아버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읽어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던져버렸어. 나 읽다가. 철학책이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우리 법률 문장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돼요. 자, 지상권의 내용인데, 지상권자는 일단 소수로 잡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구나. 문제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 붙어버렸죠?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시험을 잘 보려면 OX3을 하겠죠. 어떤 지문이 나오면 이게 맞는 설명인지 장난쳐놨네, 틀린 설명인지를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OX 시험인데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고 이 말이 옳은 설명인지 장난을 쳐놨는지 판단이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뭐냐? 항상 사례로 갑소유 토지예요. 말 그대로 땅지니까, 토지 지자니까 대상은 토지.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려요. 왜 빌리느냐? 농사 지으려고 빌리지 않아요. 얘는 건물을 올려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땅이 없어. 그러면 방법은 2가지예요. 땅을 사서 올리는 방법.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올릴 수가 있어요. 타인 토지를 빌립니다. 그러면 갑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갑소유 토지인데 건물을 올리려면 일단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물권으로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행동 들어가야 돼요. 갑 찾아가서, 갑, 네 토지 좀 나한테 몇 년 빌려주세요. 제가 거기다 식당 건물 올려서 식당 좀 하려고요. 그러면 갑이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항상 어떤 권리,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같은 모든 권리, 소유권이 마찬가지예요. 권리 취득 원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직접 내가 행동에 나서는 방법. 직접 행동해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직접 뛰세요. 직접 찾아가요. 행동해요. 행동이에요, 행동. 법률행위는 뭐냐?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직접 가세요.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든 물권이든 취득합니다. 2번째,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법이 권리를 줘버려요. 대표적인 게 상속.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속 1순위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신이 상속 먹는 거예요. 법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2개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권리 취득. 2번째는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법이 먹으래, 권리를.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규정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배워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건 뭐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에요. 이 권리는 우리 시험 범위인 물권 또는 채권이에요. 물권이나 채권이 태어나는 데는 그 원인된 행위가 있는데 내가 몸소 뛰어드는 행동, 법률행위, 계약을 말해요. 두 번째, 나는 아무런 계약도 안 했는데 법이 뭐 그래? 법률 규정이에요. 권리취득 원인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95%가 계약해야 돼요. 행동. 이건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나에게 지상권을 설정 좀 해주세요.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상권 설정, 상대방이 그러세요. 의사 합치, 이게 계약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쓰세요. 계약이 성립됐다고 그래요. 자, 설정이란 것은 갑소유권 위에 을의 지상권이 추가되는 단어가 설정한다 그래요. 이전은 을이 갑한테 아파트를 사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이걸 이전한다 그러고, 설정은 갑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을의 지상권이 플러스 되는 개념이에요. 플러스. 이걸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러면 계약서 썼습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 을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 안 했지만, 기억나요 혹시? 매매 계약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매수인. 매매 계약 샀어요. 돈 다 줬어요. 지가 살아요. 매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만으로는 물권 취득 못해요. 계약만으로는 물권 취득 못해. 등기 박아야 돼. 등기. 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거? 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 같은 말이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어떤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모든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 더 행동하라고 해. 아, 고생시켜 법이.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설정, 등기를 하면 비로소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을 취득해요. 항상 계약이 나오면 등기해야 물권 취득. 매매 계약만으로는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좀 이따 이제 배워요. 186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했어요. 그 다음 을은 자기가 애초에 계획 잡았던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갑소유 땅에 을이 올렸죠. 그러면 이 건물은 을 걸까요? 토지 소유자인 갑소유일까요? 당연하죠. 건물은 을 소유예요. 자기 돈으로 올렸으니까 갑이 못 먹어요. 우리 법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로 봐요. 별개. 따라서 대부분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일치해요. 토지 건물 사이는 일치하는 게 거의 95% 이상. 근데 가끔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지상권이 그래요. 지상권자가, 얘가 이제 지상권 취득했으니 얘는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얘는 지상권 설정해줬다 해서 지상권 설정자, 설정해준 놈. 그래서 앞으로 제한물권 파트는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소유자가 설정해준 놈, 설정자. 오른쪽 놈이 항상 권리자예요. 지상권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놈을 지상권리자, 리자 빼버려서 지상권자. 소유자를 지상권을 설정해준 놈 해서 설정자 그래요. 이제 익숙해져요. 즉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타 광고탑 같은 설치할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칭해서 지상 물건 그래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남의 토지를 사용. 그러니까 용익물권이지. 근데 너는 왜 갑토지를 빌렸니? 저 건물 지어서 식당 하려고요. 그래서 문장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라서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 지상권자 을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토지는 갑, 건물은 을. 자, 지역권 갑니다. 그러면 지상권의 이 두 줄짜리 문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아까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야 돼요. 아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은 지상권자인 을이 갑토지를 빌려서 그 후에 지가 건물을 올렸구나. 이 말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다음에 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유, 뭔 말인지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짝 고민 한두 번만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가고 막 씨름해.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된 부분은 에이 다음에 한 번 더 보지.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왜 할 거 많거든. 그런 식으로 복습하세요.